제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중동, 중앙, 조선, 동아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그 조중동 이 정도, 이 부장급이죠. 디지털 뉴스 팀장이면은.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이 정도 급이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중동의 이 부장급 이상들은. 근데 본인도 알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헛소리고 궤변인지를. 이런 글들을 마구잡이로 조중동 데스크가 써낸다고 하니까 도대체 태영호와 조중동 무슨 관계며, 이들이 태영호를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만들려는 그 불순한 의도가 뭔지를 의심 안 할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조중동이 그렇게 CEO로 임명했던 김종인이 태영호의 공격 한 방에 날아가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황교안은 무능한 자인데 태영호는 위험한 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이 내용을 좀 봅시다. 이 칼럼이 얼마나 황당한 칼럼인지. 자, 황장엽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황장엽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황장엽과 태영호는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입과 발의 자유를 제한당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한번 볼래요? 황장엽 정도가 이미 이분은 나이가 70 중반대 넘어와서 사실 뭘 제대로 활동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에서 입과 발이 완전히 묶였어요, 황장엽 선생이. 그럼 태영호는 문재인이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더 자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태영호 마음 놓고 활동합니까? 더하면 더하지, 김대중 노무현보다. 이미 인생의 늙음하게 간 황장엽도 이렇게 손발이 묶였는데 왜 태영호는 이렇게 활개치고 다녀도 문재인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동아일보 기자면은 그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냐, 문재인 저거? 근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황장엽 때에서 이명박 출범하면서 상황은 나아졌지만은 경계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의 정책과 철학을 공격하거나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장엽 관련 책 봤습니까? 신석호 기자님 그거 보셨어요? 황장엽 관련 책을? 황장엽 본인이 쓴 책들 봤어요? 그 책을 보고도 황장엽에 대한 사상을 의심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 내용 결론이 주사파 정신을 남북한에 제대로 구현시켜서 본인이 연방제 대통령 하겠다는 게 황장엽 선생의 생각인데, 그 위험한 생각을 의심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그게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 하는 거 보세요. 황장엽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을 오히려 지금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의 자유적이란 얘기. 황장엽 책을 안 읽었길 바라는데요. 황장엽 책을 읽고도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은 거의 공범이죠, 이거는. 중국식 개혁기망, 황장엽의 중국식 개혁기망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읽었는데 이건 별게 아니고, 주사파의 그 주체 사상을 남북한에 공이 투입하겠다는 게 그게 문제인데, 중국 개혁기망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네, 이거. 일부는 그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조화를 강조하는 주체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본인 책에, 황장엽 책에 그렇게 나와요. 황장엽 본인 책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제대로 승계 못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를 남북한에 구현하겠다는 책에 나오는데, 그걸 지적한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태영호를 고무 찬양하다 보니까 황장엽을 고무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종인 씨가 뿌리론, 이걸 제가 볼 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걸 태영호 대세론으로 몰고 갑니다. 요 김종인의 실수를 가지고. 자, 그래서 태영호의 반박 보도 자료. 나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자, 다 아는 얘기죠. 자,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으면요. 조국과 정경심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조국과 정경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조국과 정경심이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죠.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조국과 정경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통당이 저기 더불당이 정당 내에서 기소되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 당규는 모르겠는데, 태영호식으로 얘기하면요, 조국과 조국 부인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피선거권 갖고 출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그런 식으로 헌법 팔아버리면은 뭐라 그럴 건데요. 헌법은 최소한의 규율이에요. 최소한의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율이기 때문에 그 헌법 안에서 특히 공직자를 뽑는
그 선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과 20범도요 출마할 수 있어요. 징역형 나온 지 5년이 넘으면요 전과 20범 30범도 누구나 헌법에 의해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헌법 정신입니까? 그럼 헌법에다가 전과 20범은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거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 고위층 망명자는 넘어온 지 5년 안에 출마 못한다 그런 거 적는 게 헌법입니까? 헌법은 큰 기준만 정하는 건데 그 큰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기준이죠. 그 느슨한 기준을 대놓고 자기가 출마하는 것을 만약 헌법 정신이라 그런다면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전과 30범에 조국과 정경심이 출마해도 그것도 헌법 정신입니다. 왜 헌법을 팝니까? 본인 출마하는데. 자유와 시장경제의 고귀한 가치를 찾아 사선을 넘은 저는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인 강남갑을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고 있다. 자유와 시장경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이거 꽤 많은 공부 필요하죠. 자유와 시장경제 관련해서 책 최소한 100권? 글쎄 제가 언뜻 생각으로 제가 한 100권 읽은 것 같은데 그 관련 책은. 그럼 태영사는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자유와 시장경제의 상징인 강남갑의 그 굉장히 이제 한국사에서는 상류층이죠. 그 사람들을 정치의식을 대표해서 자유와 시장경제를 선도하려면은 공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지요. 솔직히 3년 동안 와가지고 북한 얘기만 했지. 그런 사람이 강남갑의 정치의식을 강남갑의 이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강남갑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대변하는 건데 어떻게 대변할 수 있죠? 강남갑을 좀 압니까? 강남갑에 살든 안 들도 관계없이 왜 본인이 강남갑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앞서 있는 선각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강남갑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왜 대표하고 그 사람들의 리더가 돼야 되죠?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강남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태영호보다 자유와 시장경제 잘하는 사람 수천 명 넘을 텐데 왜 태영호 씨가 그 사람들의 리더가 꼭 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아니 지역선거 안 나와도 북한 무너뜨릴 정보 많이 갖고 있으면 할 것들 수두룩한데 그걸 다 버리고 자신의 잘 맞지도 않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왜 도전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왜 헌법가치입니까 이게? 이게 왜 헌법가치예요? 본인의 지금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 헌법 혹은 선거법정을 읽어봐도 어떤 사람은 지역구 의원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가 적합하다는 규정도 있는. 제가 정말 이런 거 보면 소름 끼쳐요. 이거 완전 말장난이거든요. 벌써부터 대한민국에서 조중동이나 저 보수기생 유튜버들처럼 말장난해서 개돼지 만드는 법을 벌써 배웠어요. 아니면은 북한에서 북한 민초들을 개돼지 만드는데 앞잡이했던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건 그냥 궤변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얘기. 헌법에 그런 무슨 누구는 지역구 누구는 비례대표 이런 걸 갖다 놓는 헌법이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헌법이 어딨어요. 선거법 어떤 사람은 얘기 없지만은 선거법 조항을 읽어보면요. 비례대표가 적합하다는 사람들은 대충 파악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친박신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례대표는 전문성이 있던지 아니면은 특수 소수계층을 대표하든지, 즉 전문성이냐 대표성이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비례대표입니다. 선거법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비례대표로 가야 될 사람과 지역구로 가야 될 사람은 대충 구분이 돼요. 그걸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는 분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강남갑에 출마하냔 말입니다. 그것도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누가 적합한지 모르고. 그러면 제가 설명할까? 저는 비례대표 왜 안 나갑니까? 저 친박신당에 비례대표 왜 안 나가고 제가 지역구 나가요? 저는 특수계층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문성이라 그러면 제가 비례대표 어느 정도 내가 할 건 있는데 저는 분명한 거는 특수계층, 소수계층의 대표성이 없잖아요. 저 비례대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는 자가 비례대표 나가면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번에 미통당 태영호 후보를 지금 뒤에서 밀어주는 저 미통당 지금 이번에 미안당 저 비례대표 공천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지금 선거법에 걸맞는 거 하는 겁니까? 그게? 다 정치꾼들,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 지역구 나가도 돼요.
자, 지역구 나갈 사람들이 다 비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영호 씨가 있는 정당에. 그것도 판단 못한다? 누가 지역 나가고 누가 비례 나가는지도? 그럼 정치하면 안 되죠. 그 수준도 모르면. 그리고 그런 이 태영호 씨의 초보적인 정치의식도 예찬하는 이런 사람들, 신석호, 기자하면 안 되죠. 자, 동아일보 한번 다 물어보세요. 정치부장이나 정치부에 내 아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지역구 나가고 누가 비례표 나갈지 그걸 모릅니까? 동아일보 기자들은? 그 언론 왜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또 헌법 논쟁이요? 이게 왜 헌법 논쟁이죠? 북한에서 여기에 내려왔던 청년들이 범죄자 아니냐에 앞서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보며 큰 좌절감을 느꼈다. 근데 이거 누가 돌려보냈죠? 문재인이죠. 그러면은 문재인이라고 그냥 들이받아 싸우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가라면은 단식을 하던지 그냥 들이받고 싸웠어야죠, 문재인하고. 난 태영호 후보가 문재인 들이받고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느슨하게 비판하는데 퍼주기라든지 김정은 환영한다든지 문재인이 좋아할 얘기를 잘 섞어서 합니다. 이게 열받으면 문재인 퇴진 운동했어야죠, 당장. 왜 국회로 나갑니까, 이거? 이거는 송환대 북한 어부나 이거는 무슨 국민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거 인권 문제잖아요. 살인마 체제한테 글로 보내주면 됩니까? 이건 문재인을 두들겨 팰 문제지 이게 어떻게 태영호 씨가 지역구 출마의 명분이 됩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두 개를 같이 겹쳐서 해나가요? 어부를 수사 재판 없이 사지로 돌려보는 것이나 그 문재인을 때려 죽여야죠, 이거는. 탈북자를 지역구 용천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 헌법,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은 얘기입니까, 그 두 개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갓 어부도 문재인이 열받으면 김정은이한테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태영호가 김정은을 열받게 하면은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전화 통화해가지고 야, 쟤 하나 보내 빨리. 자, 안 그래도 강간에다가 뭐 횡령에다가 했다면서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저 강간범, 횡령범, 태영호 빨리 북으로 보내. 그 문재인이 또 보낼 거 아닙니까? 어부 보내듯이.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태영호라는 사람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야합에 의해서 언제든지 북한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강남구의 자유주의 리더, 그것도 야당의 리더가 될 수 있겠냐? 그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례 가지고.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이 이런 칼럼을 씁니까? 동아일보는? 이건 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출범 이후 3년 동안 헌법의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조항은 사문화되어가는 분위기다. 뭐가 사문화가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영토조항은 결국 한반도와 전체 부속 도서가 다 대한민국 땅이다. 한마디로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다. 그 조항이잖아요. 그게 왜 사문화되냐? 문재인은 북한을 거의 김정은 거라고 이제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그 사문화되는 거고, 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진한다. 문재인은 지금 자유민주 통일을 포기했잖아요. 거의 인민민주주의적 통일, 연방제 통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좀 나라 갖다 바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럼 문재인과 김정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누가 싸워야 돼요? 그럼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 짓 하고 있는 걸 싸울 사람이 누가 싸워야 됩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 멱살 잡고 있는 태영호가 어떻게 싸우냐고, 여기 대해서. 그 김정은과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강남의 리더로서 우리가 떠받들어 모셔야 되냐. 그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라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있다면은 누가 그거를 맞서 싸울 리더가 돼야 되냔 말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국정원하고 경찰을 통해서 태영호를 24시간 합법적으로 감시합니다. 합법적으로. 김정은은 태영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김정은이 전화 한 통에 문재인은 태영호를 북송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영호가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 사람들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헛소리 하면서 김종인과 태영호의 이번 논쟁은 분단 상황과 헌법 정신이라는 주제를 다시, 와, 진짜 나중에 이거 부끄러워서 칼럼 지워야 될 겁니다, 이 사람 이거. 이게 지금 그렇게 한간 무슨 헌법 교과서 무슨 개론 공부할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태영호한테 우리가 헌법 개론 가르쳐 줄 때요.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 헌법에 대해서 하도 떠들어서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참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고 헌법 정신이. 자, 볼래요? 헌법이요. 제가 헌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관악을 출마할 때 제가 헌법 보고 요걸 제1공약 내놨습니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의무조항이요.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해 간다. 이 헌법에 이거 왜 들어왔을까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국가 전체에 대한 정치적인 뜻을 반영하는 게 지역구 의원이에요. 즉 강남 구민들이 보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게 헌법의 지금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어디 지역 출마 나가서 지역구에 예산폭탄 퍼붓겠다, 이것들 전부 다 헌법 위반이요, 다. 자, 볼래요? 헌법 그렇게 좋아하는 태영호? 지키겠습니다 강남의 안전, 지키겠습니다 강남의 권리, 이거 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헌법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대놓고 이 국회의원의 헌법 조항을 어깁니까? 저는 이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도 제가 그래가지고 지역 공약은 딱 필요한 거, 국가에 맞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거요, 제가 관악에서 출마했던 선거 공범을 우리가 다 공개했어요. 왜? 자신 있으니까. 그때도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헌법 조항을 어기는 공약 하나도 없습니다. 관악구 관련 공약은 나온 게 있죠. 서울대 고시촌을 벤처타운 만든다. 그건 나중에라도 할 거예요. 그럼 할 필요한 일이니까.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종로로 나가든 강남에 나가든 종로의 이익과 강남의 이익 지키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종로나 강남 국민들의 국익 전체를 보는 정치적 뜻을 대변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모르면은, 그거 모르면서 이렇게 헌법도 모르면서 헌법 정신 팔면서 강남의 권리, 강남의 안전이 이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태영호 씨뿐만 이러는 게 아니죠. 다 그러죠.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해도 아닌 사람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자유주의의 핵심적 이 이데올로그죠, 존 스튜어트 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이에요. 직접 이제 나이 60 넘어서 영국 이 하원의원에 출마하는데, 영국의 그 정치학 교과서 그대로 선거를 치릅니다. 지역구 위에서 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 그 두 가지 공약을 던져서 당선이 돼요, 존 스튜어트 밀이. 물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잘 못 풀어서 나중에 떨어지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야, 내가 만약 지역 나가면 저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이나 선거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그대로 한번 해서 한번 해보겠다. 제가 그걸 대학 때부터 그렇게 다짐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악일 때도 이거 내세웠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거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자, 태영호 후보는 그런 자유주의의 빛나는 전통이죠. 그 영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계승하는 게, 그게 쉽게 하면 그게 보수주의거든요. 그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영국의 이 국회의원들에 관련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헌법상으로 출마 권리 있다고 우겨대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지. 그 주민들, 강남 주민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태영호 씨보다, 절반이 뭐예요? 제가 볼 땐 3분의 2 이상은 태영호 씨보다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더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냔 말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거 있죠. 본인이 그 북한 문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북한 문제에 특수화된 그 부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지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그 북한에 있는 자기 동료들, 더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이 그 부역자들, 그 부역자들에게 희망을 줘서 너희들도 남한에 들어오면은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고 이런 거 주고 싶어서요? 그게 그 북한에 사는 그 민초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죠? 그 수백 명도 안 되는 김정은 부역자들한테 희망 주는 게 북한 민초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역자들 엄밀히 말하면 다 처벌해야 되는데요. 심각한 사안이에요. 심각한 사안. 태영호 씨가 문제가 아니죠. 이 뒤에서 이걸 믿고 있는 조중동 등등, 제가 볼 때는 저 전경련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친중 라인들,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거 정치 공작이에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